사람의 몸은 놀라운 기계와 같습니다. 수많은 복잡한 시스템이 협력하여 우리가 매일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고 지나가고 이는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른쪽 팔에 묘한 저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몇 일 후 그 저릿한 느낌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다가오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 가장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팔 저림이 심장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신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심장이라고 하니 그저 무시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바로 병원을 찾아갔고 여러 검사 끝에 의사 선생님은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큰 치료 없이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 경고를 무시했다면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내며 이상 있음을 경고하고는 합니다. 잦은 두통, 갑작스러운 체중 변동, 피로감, 소화 불량 등은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로 치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심각한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가볍게 무시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후로 나는 나의 신체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자주 건강검진을 받으며 예방에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내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몸의 신호는 무심히 넘기기에는 너무 소중한 경고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시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는 강한 면역력을 자랑하는 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모두들 그들의 건강 비결에 관심이 많았지만 두 할아버지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 장터에서 매주 한 번씩 마주쳤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모여들었다. 어느 날 두 할아버지는 드디어 자신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결을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할아버지는 그의 비법 중 하나로 브로콜리를 꼽았다. 그는 이 녹색 야채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K, 그리고 각종 항산화제가 풍부해 체내의 면역력을 천천히 높여주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블루베리를 강조했다. 그는 어릴 적 할머니가 블루베리 잼을 만들어주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 작은 과일이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간의 섭취만으로도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 초록 빛깔의 야채와 푸른 과일 외에도 두 할아버지는 견과류와 씨앗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아몬드와 호박씨를 언급하며 이는 비타민 E와 아연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증강시킨다고 했다. 이들은 또 강 터머릭을 식단에 추가할 것을 권장했다. 강황의 컬큐민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흥미를 느꼈고 누군가가 어느 한순간 할아버지들에게 매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 순간 두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두 분은 마을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비급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매주 두 할아버지를 찾아오게 됐다. 시간이 흐르고 두 할아버지가 소개한 슈퍼푸드 리스트는 계속해서 전해졌다. 작은 마을의 비법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면역력 강화를 위한 슈퍼푸드 이야기는 먼 곳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올리브 오일, 시금치, 마늘, 콩류 등 다양한 음식들이 리스트에 추가되었고 사람들은 이 슈퍼푸드를 이용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두 할아버지의 면역력 강화 슈퍼푸드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건강한 삶에 대한 열정과 지혜를 전하는 이야기가 된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건강에 관해 많은 정보를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 얻습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해를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으나 실은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들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잘못된 믿음 중 하나는 빈속에 커피 마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정신을 깨우기 위해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빈속에 섭취할 경우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의 강한 산성 성분은 빈속에 있을 때 더욱 자극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잘못된 습관은 몸의 해독을 위한 클렌즈 주스 다이어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해독 주스는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에 좋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클렌즈 주스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몸을 해독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간과 심장은 이미 해독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하루 8잔의 물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하지만 무조건 8잔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분 섭취량은 개인의 체중, 활동량,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물 섭취는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곧 좋은 운동이라는 믿음입니다. 땀은 체온 조절의 수단일 뿐 칼로리, 소모량이나 운동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효과적인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올리고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무조건 탈수된 상태 역시 아니기 때문에 체내 수분 상실을 피하기 위해 균형 잡힌 수분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친숙하게 알고 있는 생활 습관 중에는 의외로 건강에 해로운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반드시 각자의 신체 상태와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올바른 정보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 아침 태양은 땅에 부드러운 금빛을 들이우고 서늘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김철수 씨는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동네 공원을 찾았다. 철수 씨는 최근 가벼운 심장 문제로 병원을 다녀온 뒤 건강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그에게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철수 씨는 심장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법을 직접 체험해보려고 마음먹었다. 운동은 그에게 새로운 루틴이자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다. 더 맑은 공기를 맞으며 느긋하게 걷는 산책은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주었다. 그는 점차 걷는 거리를 늘려갔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던 것이 어느새 1시간이 되었고 걷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정리되었다. 걷기는 철수 씨에게 명상의 시간과도 같았다. 철수 씨의 일상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그는 걷기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갔다. 언덕을 오르고 내려오는 경로를 선택해 심장에 더 큰 자극을 주었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철수 씨는 그때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심장은 때때로 철수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듯하였다. 걷기에 익숙해진 철수 씨는 가벼운 조깅에도 도전했다. 그는 처음부터 멀리 뛸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가볍게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깅은 그에게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철수 씨는 조깅 중에 자연과 교감하며 다양한 생각에 잠겼다. 이는 그의 창의성을 자극했고 때때로 그는 조깅 중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하기 위해 잠시 멈추기도 했다. 조깅에 보다 익숙해졌을 때쯤 철수 씨는 다른 유형의 운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갑자기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다양한 운동을 통해 심장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수영과 자전거 타기에도 도전했다. 물속에서의 수영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 물이 가벼운 저항을 주는 동안 심장은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는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철수 씨는 매주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이런 다양한 운동을 꾸준히 이어나갔다. 그의 노력은 꾸준함에 있었다. 그에게 운동은 단순한 심장 강화 운동이 아닌 삶에 활력을 주는 자양분이 되었다. 철수 씨는 자신의 심장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으며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삶에 있어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철수 씨의 운동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건강 회복의 여정을 넘어서 운동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에게도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의 중요성을 전했다. 그의 이야기 속 심장을 건강히 지키는 운동은 그저 하루의 작은 부분이 아닌 삶 그 자체였다. 일이든 취미든 인간관계든 모든 순간에 있어 심장이 은총을 베푼 것 같았다. 그렇게 철수 씨는 꿈꿨던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5번째 이야기, 바쁜 도시 생활에 찌든 나에게 스트레스 해소가 절실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소음, 그리고 쉴 새 없는 디지털 기기로부터의 알람으로 인해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자연 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연만큼 좋은 치료제가 어디 있어. 친구의 말에 이끌려 나는 당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몇 가지 자료를 찾고 자연요법 전문가의 조언도 들은 후 나는 주말에 떠나는 숲속 여행을 준비했다. 금요일 저녁 나는 작은 배낭 하나와 주말 동안 읽을 책 몇 권, 따뜻한 옷가지들을 챙겨 숲이 우거진 작은 마을로 향했다.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풀과 나무의 상쾌한 향기가 차창을 통해 들어왔고 선명한 푸른 하늘과 드넓게 펼쳐진 초록의 대지가 나를 맞이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잊은 채 자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용한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하면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나를 위한 음악처럼 느껴졌다. 산 정상에 오르자 깨끗한 공기가 배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 자리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심호흡을 하니 마치 내 몸 안의 모든 독소가 배출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자연요법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다. 굳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 자연의 치유력 말이다. 밤에는 별빛 아래에서 요가 매트를 펴고 명상을 했다. 도심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마음속까지 환해지는 듯했다. 자연과 하나가 된 기분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었다. 내가 아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별들에게 맡기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슬 맺힌 풀 위를 맨발로 걸으면서 발끝으로 전해지는 신선함을 느꼈다. 자연에 속한 느낌이었다. 그 후 일출을 감상하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니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해졌다. 한적한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왔다. 이틀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자연 속에서 내가 잊고 지냈던 많은 것들을 되찾았다. 돌아오는 길, 나는 숲이 주는 치유의 힘을 내 삶에 더 많이 활용할 것을 다짐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채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이 작은 경험은 나에게 자연요법이란 것이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평소 생활 속에서도 자연과 교감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기대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